동기 아저씨가 맛있는 거 사줬구나. 동기 아저씨가 맛있는 거 사줬어. 동기 아저씨. 동기 아저씨는 되게 웃긴다. 오랜만에. 밑에 다 깨우면 다 갈라지고 있는데. 안녕하십니까. 아랫게 멀리 갔다 오다가 휴게소 잠시 들렸다 화장실 간다고 옷도리를 안 입고 화장실 갔다가 오는데 찬 바람이 살짝 느껴지더라고요. 둘째, 셋째 단추 사이로 바람이 들어오더니만 목이 좀 갔습니다. 감기가 왔는 것 같아요. 네, 항상 따시게 조금 두껍게 입고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해야 우리가 수영도 즐기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미국에서 하나 왔잖아요, 그죠? 어제 왔습니까? 국무부 차관보 스틸웰인가? 왔다는데 이놈이 어디로 지금 가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얼핏 보니까 오늘 뭐 국방부 국방정책 담당자하고 무슨 논의를 했다는데 나올 때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어땠나 물어보니까 뭐 환상적인 뭐 협의를 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걔네들이 환상적이면 우리는 또 환장할 노릇이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어떤 논의를 했는지 우리나라 또 담당자들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협상에 임하고 있는지 한일 지소미아를 두고 얘기했는지 아니면 전체적인 의제를 가지고 그 답을 했는지는 정확하게 워딩이 안 나왔던데 어쨌든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나 또 지금 한일 지소미아 여기도 지금 엄청나게 미국에서 압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협상할 때 정말 제발 이제 우리나라가 좀 당당하게 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보면 정말 그 기대가 겨자씨만큼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한번 좀 당당하게 임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오늘 김천 촛불 집회 819회차입니다. 우리 모두 일어설 수 있는 분은 좀 일어서서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헌신 봉사하시다가 작고하신 분들의 명복을 비는 묵념으로 오늘 집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임을 위한 행육을 힘차게 제창하겠습니다. 한평생 나가자
병원 심자. 사드 뽑고 병원 심자. 주님. 예, 자리 앉아주십시오. 예, 우리 율동맘 율동천사 오셔서 힘찬 율동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사드 배치가 철회될 때까지 이 땅에 전쟁 위협이 없어질 때까지 진정한 평화가 올 때까지. 사드를 반대해 사드를 반대해 사드를 반대해 우리는 사드를 반대해 우리는 사드를 반대합니다 우리는 사드를 반대합니다 사드 반대 사드 반대 사드 배치 절대 안돼 사드를 반대해 사드를 반대해 사드를 반대해 우리는 사드를 반대해 우리는 사드를 반대합니다 우리는 사드를 반대합니다. 사드 반대, 사드 반대, 사드 배치 절대 안 돼. 사드를 반대해, 사드를 반대해, 사드를 반대해. 우리는 사드를 반대해 사드를 반대해 사드를 반대해 사드를 반대해 우리는 사드를 반대해 사드 반대체 예, 우리의 의견을 가장 잘 나타내는 노래와 율동 같습니다. 맞죠? 예, 오랜만에 듣는 것 같아요, 사드 반대가. 우리가 집회 초기에는 가장 많이 들었던 노래인데, 예, 오랜만에 들으니까 또 더 새롭게 느껴집니다. 예, 정말 기온이 많이 좀 쌀쌀해진 것 같습니다. 예,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지만, 항상 여벌, 무릎 담요도 이렇게 좀 가지고 나오셔서 덮으시고 그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발언으로 우리 유선철 장모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시조도 한번 또 부탁드렸었는데 작품 활동을 전혀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기 얘기를 했는데 저도 쉽게 이렇게 감기 걸려가지고 이게 되게 낫는 데는 또 오래 걸리네요 이게. 아주 뭡니까 제가 이제 전원 생활을 한다고 집을 이렇게 짓고 나서 보니까 그 집을 지은 어떤 혜택이라고 할까 이게 감기가 잘 안 걸리고 감기가 걸려도 잘 낫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다른 거는 진짜 친환경이라고 어떻게 했는데도 모르겠더라고요. 전혀 모르겠는데 그거 하나만큼은 감기 하나만큼은 보니까 확실히 효과가 있다 싶었는데 사드 집회를 나오니까 이게 아무 효과가 없더라고요. 이게. 지금은 말고요. 한참 우리 이렇게 막 그냥 매일 할 때 말이죠. 그럴 때는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이게 보니까 막 그냥 목이 꽉 잠겨가지고 그대로 그냥 막 맨날 밑으로 그대로 그냥 가더라고. 그래 완전 그게 막 누적된 어떤 그 피로 그런 것 때문에 그런갑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은 그때보다는 이제 낫겠죠. 우리가 쉬어가면서 하고 이러니까. 오늘은 제가 그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10월 24일 날 이제 예고해 드렸던 것처럼 이제 우리 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가 와서 김천에 오셔서 행복에 대한 이제 강의를 하고 가셨습니다. 우리 광장에서도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셔가지고 경청을 하셨는데 그 내용이 굉장히 좋아서
또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 소개를 제가 해드릴까 싶습니다. 덴마크에 관한 이제 이야기인데요. 덴마크가 2012년, 13년에 걸쳐서 행복지수 세계 1위 국가였다고 합니다. 그때 2013년에 우리나라가 행복지수가 이제 41위였대요. 그래서 이 오연호 대표가 이 나라는 어떻게 가지고 그렇게 됐는가 이제 궁금해서 그 덴마크를 가기 시작을 했고 14번 덴마크를 가가지고 300명의 사람을 만나서 직접 인터뷰한 내용을 책으로 맨 것이 이제 바로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을 메고 나니까 강연 주문이 막 쇄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014년에 이 사람이 책을 내고 나서 2018년까지 800회 강연을 했답니다. 그리고 2018년에 속편으로 우리도 사랑할 수 있을까 하는 책이 나왔는데 그 책을 내고 나서 또 강연을 300회를 했답니다. 그래서 도합 1100회를 했답니다. 그렇게 우리 김천에 오기 전에 1100회 강연을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뭐 강연에 참 뭐 도사가 된 거죠. 그래 이제 이분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덴마크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 한반도에 5분의 1밖에 되지 않는 나라고 햇빛을 볼 수 있는 날이 50일 정도밖에 안 되고 지하자원이 특별히 있는 나라도 아닌데 행복지수가 세계 이제 1위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거기 가서 300명을 인터뷰한 내용을 딱 정리를 해보니까 행복의 키워드로 볼 수 있는 것이 한 6가지 정도가 되더랍니다. 이 첫 번째는 자유고 안정이고, 두 번째는 안정, 세 번째는 평등, 그 다음에 신뢰, 이웃, 환경, 이렇게 이제 6가지로 이분이 그 키워드를 정리를 했더라고요. 첫 번째 자유라고 하는 것은 어릴 때부터 이 사람들은 말 그대로 자유롭게 이렇게 애를 키운답니다. 유치원 같으면 숲에다가 그냥 애들 딱 나눠놓고 저희들이 알아서 놀도록 무슨 프로그램을 주지 않는다고 그래요. 저희들이 알아서 뭐 게임을 하든 뭘 하든 만들어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한답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이제 또 초등학교 과정이 9년 과정이랍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를 가는데 이 초등학교 과정 9년 과정을 거치면 1년간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답니다. 뭐 하고 싶은 일. 뭐 스포츠가 좋으면 스포츠를 하는 학교에 가서 1년간 하고, 뭐 목공이 좋으면 목공을 1년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한다는 거죠. 스스로 이제 선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유인 것이고, 두 번째는 안정인데, 안정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비와 의료비가 이제 무료입니다. 그리고 대학을 가게 되면은 120만 원의 학비 지원을 받게 되고, 실업을 당하게 되면 2년간 실업수당이 나오고, 국가하고 이제 계속해서 다음 취업을 위한 그 프로그램 준비를 이제 한답니다. 그렇게 쉽게 말해서 준비가 시스템으로 준비가 딱 되어 있다는 거죠. 뭔가 실패자가 생기더라도 바로 구제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안정된 사회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평등인데, 이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처럼 의사, 변호사 되려고 막 애쓰고 이런 사회가 아니고, 뭘 하든지 간에 자기 직업에 대해서 만족하고 남을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점에서 이제 대단히 이제 평등한 사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네 번째는 신뢰인데, 이 사람들은 소득이 높으면 50%까지 세금을 낸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그 세금 내는 데 대해서 불만을 가지지 않고 국가에 대해서 신뢰를 한다는 거죠. 우리는 뭐 세금 내면 이거 뭐 잘못 쓰이고 이런 데 대해서 되게 불만을 하고 또 믿음을 못 가지지 않습니까? 국가가 내가 내는 세금을 잘 쓸 것이라는 믿음, 확신 이런 거를 못 가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신뢰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웃인데, 이웃은 뭐냐면은 협동조합에 되게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고독감, 뭐 소외감, 무력감, 외로움 이런 거를 모른다고 그래요. 그래서 항상 공동체 의식과 연대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자율적으로 하면서도 또 더불어서 사는 이런 것을 이제 일상화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환경인데, 환경은 자연에너지를 한 23.4%, 풍력을 비롯한 이런 자연에너지가 23.4%를 차지하고 있고, 핵발전소는 없고요. 에너지 작업은 100% 달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35% 정도는 자전거로 통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참 부러운 사회입니다. 실패하는 사람이 없는 사회.
이런 것도 있답니다. 열린 감옥이라는 것도 있다는데요. 열린 감옥은 뭐냐 하면은 닫힌 감옥도 있고 열린 감옥도 있는데, 닫힌 감옥은 말 그대로 이제 닫힌 감옥이고요. 살인이나 강도 이런 짓을 하면은 이제 닫힌 감옥에 가게 되는데, 열린 감옥은 좀 경한죄, 보통에 관한 거, 뭐 경제사범 이런 사람들은 이제 열린 감옥에 가는데, 열린 감옥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 회사에 출근을 한답니다. 그리고 퇴근을 감옥으로 하는 거예요. 웃기죠? 대학생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은 학교에 갑니다. 그래갖고 퇴근을 감옥을 하는 거예요. 그 감옥을 사진 찍어놨는 걸, 그렇죠. 다른 데서, 그날은 뭐 못 봤는데, 다른 데서 이렇게 이불이 강행했는 거 보니까 뭐 감옥이 뭐 아주 화려해요. 뭐, 보통 뭐, 그냥 우리 사는 원룸 이런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안에 유리창이 뭐 환하게 크고, 그 중간에 보니까 애들 놀이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가족이 와서, 어서 놀다가 가기도 하고, 이러는 우리 생각하는 감옥 개념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한 번 실패했다고 그게 끝이 아니다. 언제든지 이제 다시 되돌이킬 수 있다는 어떤 그런 힘을 준답니다. 더 웃기는 거는요, 이 덴마크는 개신교가 루트파인데, 개신교 루트파인데, 그 종교가 대부분 80%가 이제 그런 사람들인데, 교회를 가는 사람은 3%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 넓은 교회에 사람들은 몇이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 왜 그러냐를 알아봤더니, 이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답답한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막 빌기 위해서 절에 가고, 교회 가고, 하나님을 막 붙들고, 막 늘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뭐 빌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천국이 이미 지상에 형성됐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당신 걱정거리가 뭐요? 하면은 전부 고민을 한대요. 글쎄, 걱정거리가 뭐지? 뭐 이런 고민을 한답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걱정거리가 뭐지요? 이러면은 바로 막 안 나오겠습니까? 막 이래 나올 건데, 그죠? 그 당신 행복하십니까? 이러면 세계가 다 이렇게 검증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연호 대표가 자기가 이제 이걸 보면서, 야, 이걸 갖다가 뭔가 좀 그냥 생각으로만 할 게 아니라 실천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강화도에 이런 아까 얘기했는 그 고등학교 가기 전에 1년간 자유롭게 공부하는 그런 이제 자유학교, 이제 이른바 인생학교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강화도에 꿈틀리 인생학교라고 그래가지고 꿈틀꿈틀 한다 이 말이죠. 그런 인생학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가는 학생들 벌써 몇 번을 졸업시켰는데, 한 번에 30명씩 해가지고 이제 몇 번을 졸업을 시켰어요.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중학교 졸업하고, 이제는 이제 이거는 뭐 법적으로 보호받는 그런 게 아니죠. 그냥 쉬는 겁니다. 쉬면서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1년을 보내보는, 스스로 자립하는 어떤 능력을 길러보는 뭐 그런 이제 습관을 기르는 이런 학교를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또 신안에는 또 성인들을 위한 인생학교를 지금 또 만들었다고 그럽니다. 저 밑에 목포 옆에 그 신안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이렇게 보면서 참 어떤 새로운 신선한 충격을 진짜 받고 이랬는데요. 그 꿈틀리 인생학교에서는 그 모토가 3가지라고 합니다. 쉬어가도 괜찮아, 다른 길로 가도 괜찮아, 잘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뭐 1등을 위해서 10%의 성공을 위해서 90%가 실패자가 되는 우리 사회의 모습은 어떤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 오연호 대표가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10%를 위해서 90%가 희생되는 게 아니라 우리 헌법 10조를 살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헌법 10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 이 내용이거든요. 우리는 헌법에서 그렇게 선언적으로 존엄 가치를 얘기하면서도 전혀 어디에서도 내가 존엄하다, 그죠? 뭐 내가 가치로운 존재다, 나는 행복하다, 이런 걸 별로 느끼는 사람들이 사실은 없거든요. 우리 지금 이 자리에만 하더라도, 그죠? 사드라는 이런 거를 갖다 국가가 말이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의 행복을 짓밟고 존엄과 가치를 짓밟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얘기하는 것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스스로 더불어 즐겁게
아까 얘기했는 그 꿈틀리 인생학교의 모토이기도 합니다. 스스로 우리가 결정해서 하되 또 더불어 함께 살고 즐겁게 하고, 그죠? 그래서 주눅 들지 말고 우리가 진정 행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사랑하면서 그 사랑하는 힘으로 다른 사람을 아울러 사랑하면서 우리가 행복을 개척해 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우리 현장에도 마찬가지지 싶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주눅 들지 않고 우리 스스로를 사랑하면서 우리끼리 서로 보듬어 가면서 또 추운 겨울도 또 지내가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시민들이 그날 많은 분들이 함께해서 강연을 들었는데 이런 강연이 다음에 또 혹시라도 있으면 한번 참여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2016년 8월 말부터 해서 지금 우리 평화대학교에 다닌 지가 지금 4년째 원래 졸업반인데, 예, 내년에는 그 이제 대학원 진학하게 생겼습니다. 예, 우리는 또 우리 남들이 또 배우지 못한 이 평화광장에서, 평화학교에서 이 평화에 대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운 것 같습니다. 여기서 평화뿐만 아니고 함께 더불어 사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고 또 연대하는 거, 이런 걸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 광장이 평화학교 4학년 졸업반입니다, 여러분. 예, 다시 한번 발언해 주신 우리 유순철 선생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낮에는 제가 소승리 갔었는데, 소승리 집회할 때는 햇빛이 좀 따뜻했는데, 나랑 잘 몰랐습니까, 오늘 낮에? 예, 나락도 잘 마른 만큼 햇빛 따뜻했는데, 해가 떨어지니까 또 쌀쌀해지네. 오늘, 대경대책에서 주관해서 수요 집회가 있었고, 예, 우리 평화행동부터 준비부터 해서 1인 3역 뭐 바쁩니다, 상황실에서. 우리 김영재 팀장님 모시고 소승리 소식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맨날 이 주간 브리핑을 하다가 오늘 낮에 새로운 분이 등장을 하셨어요. 네, 처음으로 데뷔 무대에 저기 부끄러워하고 계시는 박형선 교무님께서 하셨는데 반응이 좋아가지고 이제 그냥 형선 교무님이 그냥 하라면서 그런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어때요? 한번 들어보고 싶으시죠? 네. 다음에 김천에 할 때도 한번 하시도록 기회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주간 브리핑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이 부산항 8부두 군산 공군기지, 오산 공군기지, 캠프 험프리스, 평택, 이렇게 주한미군 기지 4곳에서 생화학 실험을 진행하였던 것이 알려졌습니다. 생화학 실험을 주관하는 미 생화학 방어 합동 참모국이 올해 1월 9일 보톨리눔 톡소이드와 리신 등 생화학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물질을 주한미군 기지 4곳에 보냈다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지금 분기별로 최소한 밝혀진 것만 10여 차례 이상 한반도에 반입이 됐고 실험을 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전에 주피터 프로젝트라는 생화학 실험을 위해서 탄저균을 들여와 전 국민들의 분노를 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센토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또다시 자국 땅에선 할 수 없는 생화학 실험을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피터 프로젝트는 2015년도에 알려졌었죠. 이게 준비 단계의 프로젝트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센토 프로젝트라는 것이 본격 실험 하는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이런 미국의 행동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국방부가 해당 사실을 감추기에 급급했다는 것입니다. 보툴리눔은 단 1g만 있어도 100만 명을 살상할 수 있는 치명적인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에서는 살균 샘플이라서 위험성이 전혀 없다며 덮으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자가 질병관리본부에 사실을 확인한 결과
어떤 방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재료라고 밝혀 국방부의 거짓말이 또 드러났습니다. 또한 최강의 식물 독소인 리신은 화학무기 금지 협약에 등록이 되어 있는 독성 물질입니다. 이 땅의 안보를 지켜야 할 당사자가 안보의 책임을 미국에게 밀어두거나 미국 본토의 안보를 지키는 것에는 적극적이면서 정작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위협할 위험은 감추어주기에 급급한 모습이 현재 국방부의 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위와 인권 유리를 구분하지 못하는 박찬주와 같은 사람이 국방부의 수뇌부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을 보면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군 인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었다면 이러한 사람이 어떻게 별을 4개씩이나 달고 수많은 장병들을 지휘할 수 있었겠습니까?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4일 국정원 국정감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2월 중 3차 북미 정상회담을 목표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이에 11월 말이나 12월 초경 실무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북한이 연말까지 결정하라는 요구에 미국과 한국이 조금 움직인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긍정적인 마음으로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지난 4년과 같이 평화의 정세를 깨뜨리기 위해 준동하는 불순 세력들을 철저히 막아내며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통행의 자유와 사드 배치 철회를 외치며 진밭교회에서 기도를 시작한 지 이제 곧 1000일이 되어갑니다. 오는 12월 5일이 1000일인데요. 기도를 시작하며 자리에 앉은 이후 진박교는 평화투쟁의 최전선이자 이 땅의 평화를 바라는 우리들의 기도터였습니다. 성주, 김천, 원불교, 대구 경북, 부울경 그리고 전국의 평화 시민들과 예수살기와 천주교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함께 진밭교에서 기도를 올리며 최전선을 지켜왔습니다. 세상의 평화를 빌며 우리 안에 평화를 키워온 지 1000일을 맞아 수요 집회가 있는 12월 4일부터 1000일이 되는 12월 5일까지 1박 2일간 지나온 1000일 마음을 되새기고 다시 마음을 평화로 채워가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자세한 소식은 곧 웹자보와 함께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밭 평화교당을 처음 세울 때 범국민 평화행동의 참가자들이 함께 세우고 지켜냈듯이 진밭 평화기도는 우리가 함께 해온, 키워온 평화의 기도였습니다. 함께 염원해온 만큼 우리들 마음에 평화가 더욱 커질 수 있도록 마음 모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드 빼야 평화 온다. 기지공사 중단하라. 사드 빼고 미군 빼라.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국에는 이미 벌써 이제 대선 경선에 들어간 거죠. 각 당이 보면 연설하러 다니고 하던데 우리 한반도의 평화를 봐서는 어쨌든 현재 트럼프가 북미 대화를 시작을 했고 어찌됐든 평화협정까지 좀 마무리 좀 짓고 그만두더라도 그만두든지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민주당의 그 후보들을 봐도 지금 바이든이 좀 유력하다고 그러던데 봐도 우리 한반도 이 남북 평화 정세에는 그렇게 좀 이렇게 진보적이지 않다고 봐야 되나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민주당에서는 그 버니 샌더슨 후보가 좀 더 생각이 나는데 민주당 후보 경선에서는 아마 조금 뒤처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대화의 물꼬를 텄던 이 트럼프하고 평화협정까지 체결돼서 우리 한반도 평화가 진일보하는 국면으로 들어섰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항상 앞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집회 소식을 전 세계로 나간다. 페이스북이기 때문에 전 세계로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보고 미국에서도 보고 일본에서도 보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항상 그 방송 중계를 우리 박병규 선생님
앞으로 모시고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확실히 세 번째 발언하기가 어려울 것 같네요. 제가 준비했던 발언이 거의 다 나와버렸어요. 그래도 준비했던 발언 조금 앞에 거하고 안 겹치게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5일날 미국의 외교 부서 그리고 방위 부서에 두 사람이 왔습니다. 아까 사회자께서도 언급한 데이비드 스틸웰이라는 동아태 차관보, 또 제임스 드웨그라는 자기네들 말로는 방위비 특별협상 대표 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왔겠습니까? 뻔하죠. 한일 지소미아 협정 종료하지 말고 재연장해달라, 그런 얘기를 우리나라에서도 하지만은 미국의 관리들이 일본 언론과 인터뷰에서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그게 이제 일부 여기 보수 찌라시 신문들이 그거를 외신을 통해서 중계방송하고 있고요. 오늘은 자한당의 황교안 대표라는 사람이 조국 사태에 유탄을 맞은 지소미아는 연장해야지 우리 국익에 부합한다, 이런 망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보수 신문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습니다. 하여튼 쓰레기 같은 수구 꼴통 언론이 한미 동맹 위기론을 설파하면서 자꾸 정부를 압박하고 미군한테 모든 것을 내어주고 무기도 많이 사고 북한과 맺은 군사 합의 이런 것들을 파기하라고 합니다. 이게 제정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죠. 우리의 바람과는 정반대로 가는 수구 언론, 자한당 등 이런 행태에 정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방위비 분담금이라는 용어는 부적절하고요. 우리가 주한미군한테 지원해주는 돈입니다. 지원금, 주한미군 지원금인데 그 지원금을 정말 우리 국민의 피땀 흘린 세금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노무현 정부 때 미군의 지위에 관해서, 주한미군의 지위에 관해서 협상했는 게 있습니다. 협상해가지고 선언을 했습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한다 이랬는데,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게 뭔가 하면 주한미군은 북한이 남한을 침범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중국이 팽창하는 거, 주변에 어디에 충돌이, 가벼운 충돌이라도 발생하면은 미군을 개입하는데 그 미군이 주한미군이라는 거죠. 다른 데 오면은 멀죠.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개입하게 되면은 한미동맹,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서 우리 국군도 거기에 어쩔 수 없이 참여하게 됩니다. 얘기가 앞으로 돌아가면은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미국의 패권을 위해서, 중국의 팽창을 막기 위해서 주둔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원금 줄 게 아니라 주둔비를 받아야 됩니다. 필리핀 같이
주둔비를 받아야 되고 그게 안 된다 그러면은 미군 빼, 사드 빼, 이렇게 할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정부 당국이. 그런데 그럴 기미가 안 보이죠. 그럴 역할 하라고 우리가 촛불 켜고 이 4년이 되어 가도록 이 집회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제가 생각해도 우리는 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주권과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기여하는 길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구호 한마디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사드 빼고 평화 심자! 사드 가고 평화 오라! 예, 감사드립니다. 예, 항상 어려운 그 내용들도 쉽게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는 우리 오늘 낮에 소성리에서도 또 힘찬 발언과 함께 하모니카 연주까지 해주셨는데, 예, 우리 평화광장에서도 발언으로 한번 모시겠습니다. 우리 한성우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소성리에 151차 집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권영국 변호사님도 오시고 여러분들이 오셔서 강관 수정을 이어갔습니다. 맨 앞줄에 앉으셔서 조금의 미동도 없이 끝까지 집회를 참관하시고 응대하시는 거 보고 많은 감동을 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발언하는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든 간에 사드 처리를 하기 위해서 촛불시민으로 나온 것이지 어떤 다른 의도나 목적이 있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동지라는 얘기입니다. 서로 아껴야 됩니다. 또 경청을 해야 됩니다. 내내 나와서 집회에 상관없는 핸드폰에 몰두하거나 왔다 갔다 하거나 집회를 할 때, 발언할 때 딴 데로 가고 하는 이런 무례는 없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 주변에서 이틀 동안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는 모처럼이 아니죠. 아내하고 가끔 율곡동에서 운동을 하는데요. 안산공원 벤치에 한 여자분이 전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옆에서 개 하나가 2m짜리 목줄을 끌고 왔다 갔다 합니다. 30대 중반에 부인이 딸 둘을 데리고 가니까 저하고 아내하고 지나갈 때는 가만히 있더니 그들을 보고는 막 쫓아가서 지저댑니다. 그래서 제가 고함을 질러댔더니 이 개가 가는 걸 멈추더라고요. 시사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힘이 없으면 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로만 819회 4년차 집회 이거 대단하기야 하지만 모든 것은 끝이 좋아야 대단한 것입니다. 정치가가 말했듯이 저녁 잃는 삶 정말 부럽습니다. 나 하나쯤이 하는 안일해 졌지 말고 우리는 끝까지 사드 철의 그날까지 함께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자리하신 진정한 주권자들, 주인들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국정감사에서 모 의원이 모 수석한테 내년도 경제 전망과 예산에 대해서 수치를 물어 답변을 못하니까 질타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이 어느 세상입니까?
SNS 세상입니다. 손가락 하나만 누르면 본문 듣기를 여자, 남자 빠르기까지 조정해 가면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수치 중요합니까? 아나운서처럼 말해야 그 발언이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들처럼 자리하고 사드 처리를 위해서 투쟁하는 진정성만이 최고의 가치요 기치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4년째 맞는 겨울이 무지하게 추워지리라고 느껴집니다. 그러나 동뜨기 전에 그 추위가 가장 심하듯 우리는 여태까지 이어온 마음을 놓지 말고 나 하나쯤이 하는 안일에 젖지 말고 여름에는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준비를 하고 율동을 하고 앉아서 땀을 흘리고 퇴장을 하고 겨울에는 땀을 뻘뻘 흘리고 율동을 하고 추위에 떨고 앉아있다가 다시 가고 어디에선가 기획을 하고 어디에선가 홍보를 하고 어디에선가 연대를 하고 따뜻한 방에서 어른 대접받아야 될 뿐이 영상을 찍어서 전 세계로 날르는 이런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맙시다. 활기죄를 넘어오신 소성리 모든 분들, 백창호 목사님을 비롯해 모든 분들 경의를 표해야 합니다. 사고라는 것은 일상에서 조금 벗어나는 것을 사고라고 합니다. 나 하나쯤이라는 안일함이 물이 새고 비가 새고 바람이 새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더 노력하고 애쓸 때 우리가 추구하는 사드 철회는 이루어질 것이고 평안은 정착될 것입니다. 자존감 없는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1910년 테라우치와 이완용의 미략으로 국권을 상실하고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까? 사드 또한 그거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 금요일 11월 15일에는 지소미아와 사드 철거 방위비 관련 국방부 투쟁이 있습니다. 모두 지치고 힘드시고 바쁘시겠지만 버스가 대절이 안 돼 개인차로 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참여합시다. 어느 누구도 대통령 포함 직책이 대통령이고 대장이지 직위가 대통령이고 대장이 아닙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 국민 나 하나 스스로가 대통령이고 대장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무엇이 두렵습니까? 누가 누구를 하대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내 삶을 유린하고 내 삶을 짓밟고 내 자존심을 훼손한 모든 것 용서 못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드 철회의 그날까지 함께 합시다. 제가 알기로 많은 분들과 소통하고 있는데 편찮으신 분들 많습니다. 그분들의 몫까지 내가 대신한다는 마음으로 한 걸음 더 뜁시다. 한 목소리 톤 높여 외칩시다.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쟁! 우리가 죽이다! 사드가고 평화라! 투쟁! 투쟁! 네, 고맙습니다.
네, 목소리만 들어도 힘이 넘칩니다. 네, 우리가 다음 주 15일 날 국방부 앞에 평화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함께 하실 분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같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예수살기의 백창욱 목사님 앞으로 모시고 힘찬 발언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그대 눈살 찌푸리며 한숨 짓지만 네, 안녕하세요. 수살기 백창욱입니다. 우리 유선철 의원님이 스웨덴 행복한 나라 여러 얘기를 했는데요. 그 자유, 평등, 신뢰, 이웃, 공동체 이런 걸 우리나라가 그대로 수용해서 따라해도 우리는 스웨덴같이 행복하게 못 삽니다. 왜 그럴까요? 미국 때문에요. 네, 구조적으로 우리나라는 미제 새끼들 때문에 스웨덴처럼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웨덴처럼 잘 살려면 제일 첫 번째 미제 새끼들을 내보내야 합니다. 미국이라고 말하기도 싫어요. 백창욱 너의 소원이 뭐냐 그러면 저는 미제 새끼 없는 나라에서 자유와 독립으로 살고 싶습니다가 제 소원입니다. 하나하나 예를 들면 다 그렇습니다. 정말 다 연결돼 있어요. 여러분에게 하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요. 우리 그 아침 오후에 평화행동 하잖아요. 이제 좀 바쁜 일 지나시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뭐 일주일 중에 하루 날을 잡아서 그 불법 사드기자 앞에까지 가서 평화행동에 한번 좀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거기가 우리가 이제 투쟁하는 최전선이기도 하고요. 거기서 서 있으면은 그냥 하늘에서 막 영감이 막 쏟아집니다. 왜 내가 이 투쟁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적인 거, 마음적인 거, 정신적인 거 이런 것들이 막 쏟아져요. 네. 오늘도 이제 평화행동 하면서 이제 참 오늘도 지소미아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강인옥 교무님이 이제 그 여는 연설하면서 거기서 지소미아의 그 압박에 시달리는 우리나라 실정을 얘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저 자신도 미제들이 여러분 미제가 우리나라에서 긍정적인 면을 끼친 게 있습니까? 저도 공부 좀 합니다. 제가 그 역사를 좋아해서 매일 책을 보고 그러는데 미제가 우리한테 뭘 도와줬지? 어떤 혜택을 줬지? 잘 모르겠어요. 한국전쟁 났을 때 미제가 우리 도와주지 않았느냐 이런 말을 가장 많이 할 겁니다. 그냥 뭐 구한말까지 갈 수는 없고 한국전쟁으로 얘기하자면 김일성이 우리를 이제 접수하기 위해서 왔는데 미제가 도와줘서 우리가 이제 자유를 누리게 됐다. 여러분 그 전에 에치슨 라인이라고 미국이 이제 그 아시아 그 방위선이 한국을 걸쳐서 이렇게 이제 쭉 태평양에서 한국 걸쳐서 가는 그 에치슨 라인이라고 미국의 국무장관의 그 이름이 따서 에치슨 라인이라고 있었는데 돌연 이 라인을 한국을 뒤로 물립니다. 예. 그게 이제 48년, 49년도거든요. 북한 김일성으로서는 너무나 좋은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미군이 철군을 하잖아요. 74년 역사 중에 그때 미군이 잠시 철군을 합니다. 에치슨 라인이 한국을 이렇게 떠나면서. 그 전쟁이 났잖아요. 미국이 어떤 반응을 보인 줄 알아요? 뉴욕의 증권시장에서 반세를 불렀어요. 반세를. 왜 불렀겠어요? 와, 우리 다시 살았다. 2차 대전이 끝나고 원래 전쟁이 경기를 활성화하는 데는 최고잖아요. 2차 대전이 끝나고 많은 무기들도 재고로 남고 이제 어떻게 경제 활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침체기에 들었는데 한국 전쟁이 터지면서 미국 증시가 만세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것만이 아니고 한국의 중요한 그 역사적인 사건들마다 예를 들어서 5.16
박정희가 구국의 일념으로 쿠데타를 했다고 5.16 혁명을 했다고 하잖아요. 지금 이제 수십 년 지나면 이제 외교 문서를 공개하게 돼 있잖아요. 이미 그 5.16 쿠데타도 미국과 서로 합의를 보고 사주를 받아서 쿠데타를 일으킨 거라고 지금 이제 나와요. 예. 구국의 일념으로 5.16 혁명을 한 게 아니더라고. 그것도 모르고 우리는 그냥 뭐 박정희 교가 생길 정도로 이제 그냥 맹신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아, 이런 예가 한둘이 아닙니다. 한둘이. 예. 한일 국교 정상화도 우리가 전혀 의사가 없는데 미국이 계속 한일 양국을 압박해가지고 그냥 울며 겨자 먹고로 그냥 엉터리 조건으로 한일 국교 정상화를 한 거잖아요. 그게 그냥 빌미가 돼가지고 지금도 오히려 일본 새끼들이 적반하장으로 그 온갖 그 식민지 제국주의 범죄를 그냥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 배짱을 튀기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전두환이가 그 노태우한테 6.29 선언 시킨 것도 결국은 미국의 그 사주에 의해서 6.29 선언을 한 거가 또 밝혀지고 뭐 어느 거 하나도 미국의 영향을 안 받는 게 없어요. 이게 지금까지 있는 거죠. 하다못해 우리가 그냥 자주적으로 결정하는 그것처럼 보이는 것도 미국이 우리를 사주에서 간섭해서 자기들의 그 야욕을 달성하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우리가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해요. 한장할 노릇이. 늘 나라가 어려울 때 한 번도 정권이 나라를 어떻게 하지 않더라고요. 의병이 나라를 지키죠. 예. 나라가 망했을 땐 독립투사가 그 나라의 자존감을 살렸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에 그 무수한 미군기지가 있지만 그 무빙기지 앞에 가서 미군 떠나라! 라고 외치는 곳이 여기밖에 없어요. 정말 우리가 일제 때 독립운동 하는 거고 박정희 유신 독재 때 전두환 군부 독재 때 민주화 운동 하듯이 우리가 지금 그 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도 권력자 놈들은 죽을 때까지 자기 욕망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다가 죽는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죽잖아요. 반면에 우리는 그렇게 죽는 인간들도 있는데 우리는 이 나라의 자주와 독립을 위해서 주권을 위해서 이렇게 한평생 가는 것도 괜찮다. 맞습니다. 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우리가 이게 취미가 아니라면 취미 활동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면 여가 선용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면 진정 우리가 사드를 철회시키는 걸 통해서 이 나라가 옳게 가게 하는 전환점을 삼기 위한 것이라면 우리가 순교 정신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사실 이런 말을 하는 게 조심스럽고 그래서 너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뭐 누가 저한테 뭐 압박하면은 뭐 주춤주춤 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기본 정신은 그래야 한다고 믿습니다. 예, 그래 우리 정말 여기에 다 바쳐야 합니다. 괜히 뭐 맛있는 거 있나 없나 뭐 건질 거 있나 없나 간 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우리가 여가 선용을 할 데가 없어서 여기서 우리가 여가 선용을 하겠습니까? 예, 취미 활동 할 게 없어 우리가 추운 날 여기서 취미 생활을 하겠습니까? 아니죠. 정말 아닙니다. 진정한 우리가 추구하는 그 뜻이 있습니다. 목표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걸 새기고 그 날을 우리가 이룰 때까지 앞당기기 위해서 함께 굳세게 전진하면 좋겠습니다. 투쟁! 예, 지난 4년간의 우리 광장에서 모은 시간들이 결코 우리 인생에 헛되게 보낸 시간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내달 7일날, 12월 7일날
우리 함께 했던 동지들 서로 손잡고 더 나아가기 위해서 후원의 날 행사를 합니다. 농소면 봉곡리 유화말리에서 합니다. 유화말리 12월 7일 오후 4시부터 10시까지 그 중에 언제든 한번 들려서 우리 같이 함께 손잡고 나아갈 수 있는 계리를 다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세요. 12월 7일입니다. 네, 오늘 집회 819일차 집회 9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드 공사 중단하라! 불법 사드 처리하라! 네, 따뜻하게 입으시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일어나 다시 뵙겠습니다.